11월 17일 히사모의 뉴스는 정오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재겸님, 정민희님 정기적으로 매월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라니맘닷컴 사장님, 저희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모두가 다 힘든 때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네이션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나는 후원하지 않는다, 중간에서 다 돈 떼어먹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하는 분들 변명입니다. 저희 히사모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도네이션 전문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가까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 히사모 11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이 다시금 경제 재개가 후퇴되었습니다. 한 단계 윗등급인 2단계에서 다시금 내려가는 1단계 퍼플 단계로 후퇴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금 심각해지자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결국 캘리포니아 가주 정부가 추가 봉쇄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그동안 경제 2단계 레드카드로 완화됐던 가주 내 28개의 카운티가 다시금 후퇴되는 모양인데요. 식당이나 쇼핑몰 등 비즈니스의 실내 영업 규제가 강화되고 교회와 헬스장, 영화관 등의 실내 모임이 재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또 코로나 확산에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 전역에서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락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해야 된다며 대부분의 카운티들에 대한 경제재개 단계를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정부가 경제활동 제약이 가장 엄격한 1단계 퍼플로 되돌린 지역은 오렌지, 벤추라, 산타바바라, 컨센 루이스 오비스포, 그리고 북가주의 센타클라라, 알리바다,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등 28개 카운티입니다. 이미 1단계에 있는 LA 카운티 등 13개 카운티를 포함하면 남가주 모든 카운티를 포함한 주내 41개 카운티에서 비필수 업종의 실내 영업이 다시 중단되거나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주 주민의 약 94%에 해당하는 3,700만 명이 다시금 1단계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 통행 금지령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추가로 경제 재개 단계가 후퇴한 카운티들은 현재 2주가 아니라 약 1주 단위의 감염을 통계를 기반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새로운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통행금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LA 카운티도 지난 주말 1일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급등세 모습을 보이면서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건당국이 잠재적으로 비즈니스 영업시간 제한이나 통행금지령 발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럴의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6일에도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약 2,795명을 기록했다면서 LA 카운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려가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스스로 자가 방역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샌버란디노 카운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쯤에 샌버난디노 카운티 베어커 지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곳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인명 및 재산 피해 보고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재는 항상 같이 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무려 0.3% 증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보여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지연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젊은이들이 식사나 파티 등 모임 참석을 위해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카운티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지금 3차 확산의 가장 주범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자가 현재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는 증상이 덜 나타나고 검사도 덜 받는 만큼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타진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신이 있나 모르겠네요. 전쟁 확대를 우려한 참모들이 적극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임을 채 70일도 남지 않은 딱 2달 남겨둔 시점에서 이란을 공격한다? 여론 전환용도 아니고 일단 저런 정도가 되면 트럼프의 내구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이스카웃 아시죠? 보이스카웃이 그 보이걸 아무튼 이 성추행 논란 때문에 굉장한 소송비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 2월 챕터 11을 파산 신청했습니다. 근데 110년 역사의 보이스카웃 연맹이 앞으로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소송 건수가 92,700건이랍니다. 92,700건의 성추행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역사가 120년이 되어도 저런 단체 없애야 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우리 청소년들, 소아들의 성추행 의혹들, 사건들 너무나 많다는 사실, 참으로 뼈아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이 오늘부터 온라인 약국을 오픈하고 처방전에 의한 약 배달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알약과 연고제는 물론 냉장 보관하는 인슐린 등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을 배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로컬, CVS, 파머시 등 기존에 약을 판매했던 곳 매상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어저께 테슬라가 창업 17년 만에 드디어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스페이스X의 성공에 이어서 따라서 어제 장외 시장에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지금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살짝 반전하고 있긴 하지만 혼조세로 치고받다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좀 전에 알려드렸던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더 좋았다고 한다면 오늘 훨씬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운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네요. 더불어 차량 견인 작업을 하던 운전사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6일입니다. 어제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후 8시 30분쯤에 다운타운 팔가와 메트로 스트리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LAPD는 사건 당시 견인 트럭 운전사와 마이클 맥그레이 차량 견인 작업을 하던 중 누군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맥그레이는 인근 LA타임스 인쇄소 경비실의 도움을 청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고 하는 총리 이름입니다. 미국 바이든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이제는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코리안 머니들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네요. 저금리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만도 약 1조 7천억 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맹신이 이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러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사촌형 김정남 기억하시죠? 암살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김한솔입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네요.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수키킴 반북단체 자유조선 인터뷰에 언론을 기고했는데요. 일단 부친 암살 후에 마카오를 탈출해 대만을 거쳐 이제 네덜란드행 CIA 요원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네, 끝까지 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를 비롯한 몇 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검표를 주장하게 되면 재검표를 주장하는 측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위스콘신 주의 재검표만으로 무려 790만 달러, 하나 8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지게 되면 못 돌려받는 거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각종 민사 재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데 저 돈을 공화당에서 내줄 리도 없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네요. 재검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안이었고 심각했던 만큼 더블 체크하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검표하지 말고 조용히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인이 지금 미국이 완전히 갈라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증오 범죄로 인한 살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거에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그 원인이 있다, 문제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국가든 한 인물의 장기적인 독재는 결국 이런 불통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독재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탈법, 불법 만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4년 인류가 망하지 않고 이 정도 버틴 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다시금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에 또 한 방을 날렸네요. 민주주의가 개인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동의합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다운타운이 아니라 가든그로브에 제 차량을 좀 손 좀 보러 갔었는데 앞전 손님이 럭키 타이어 가게에서 굉장히 좀 황당한 액션을 보였습니다. 근데 럭키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정말 다 받아내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로컬 비즈니스 할 때 저도 참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양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백업 플랜을 제시해줘도 고집불통의 사람에게는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저 백악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방 빼야 되는데 방 뺄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려고 저렇게 하니 답답하죠. 에어비앤비 아시죠? 미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3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좀 특집 영상으로 좀 봐야겠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흑자를 기록했던 것은 그만큼 공유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좀 의외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상장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상장됐을 때는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BTS의 빅히트도 그렇고요. 항상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주식에 대한 바른 투자, 습관, 교육, 기초부터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히사모의 자회사, 자채널
미주널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복지부 장관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최대한 빨리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주 우리 맏형 마스터스 준우승한 임성재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맏형답습니다. 나를 넘어서 더 훌륭한 선수가 되라. 근데 우리 최경주 선수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최경주 선수만큼 인격적으로나 성실한 면을 갖춘 사람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여자 골프 1위가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진영 선수입니다. 올해 첫 LPGA 투어를 참가하기로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벨베어에 있는 펠리칸 골프클럽에서 개막을 합니다. 19일 이번 주말이네요. 우승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사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저희 히사모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정재경 구독 회원님, 저희 히사모 가족인데요. 매월 조금씩 본인은 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민희 고객님이 아니죠. 구독자님이죠. 가족이죠.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히사모 펀드로 잘 적립이 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의 오늘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